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앗 이슈 김전입니다. 네, 그럼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8월 10일 데일리앗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양호한 고용 지표가 시장을 이끌었지만 미중 간의 갈등 심화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고용 지표의 호조입니다. 이날은 예상보다 양호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7월 실업률은 10.2%로 전월 대비 하락했는데요. 지난 6월 약 479만 1000명에 비하면 반 이상 줄어든 수치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도 밑돈 기록입니다. 비농업 부분의 고용 역시 176만 3천 명 증가했는데요. 코로나19의 재유행 속에서도 고용시장이 완만한 회복을 지속하고 있다는 인식을 자아내면서 불안감을 경감시켰습니다. 네, 미국 소비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7월 소매 판매와 8월 소비자 태도 지수도 이번 주 14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데일리앗 이슈에서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네, 이어서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신규 부양책 협의의 난항입니다. 미국의 신규 부양책 협상은 이날까지도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양책规模를 2조 달러 수준으로 줄이는 안을 제안을 했지만요. 백악관에서는 1조 달러를 크게 넘어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주까지 부양책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행정명령 권한을 이용해서 실업보험 문제 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오히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실업보험 지원 등이 재개가 된다면 부양책 협상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미 증시 이슈는 미중 간의 갈등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과 위챗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중국 때리기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요. 오는 15일 미국과의 경제 고위급 회담 일정을 고려해서 당장은 숨 고르기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중국계 변호사들이 미국 위챗 사용자들을 모아서 소송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 사용자는 자신들이 중국 정부나 위챗을 운영하는 텐센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해서 행정명령 무효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미중 갈등 재정화 조짐에 장 초반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장중에 2350선에서 강보합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테마 동향을 살펴보시면 강세를 보인 테마로는 태풍과 장마, 비료, 자동차 대표주와 농업, 2차 전지와 전기차와 수소차, 폐기물 처리 등의 테마가 강세를 보였고요. 약세 테마로는 재택근무와 여행, 온라인 교육, 아이폰과 건설 대표주들의 테마였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폐기물 11% 급증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환경 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을 우려해서 일회용품 사용과 마스크와 같은 의료 폐기물들이 많아지고요. 또 배달 음식으로 인한 생활 폐기물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생활 폐기물은 4,890톤에서 5,349톤으로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나 급증했습니다. 당초 환경부는 카페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지만요. 코로나19 이후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가가 하락하면서 재활용품 수거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네, 저유가로 인해서 신규 페트병 원료가 재생 원료보다 값이 싼 기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익성이 악화되자 업체들 사이에서는 플라스틱 수거 거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아파트 앞에 쓰레기산이 쌓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공장들의 가동이 중단이 되고 한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생활 폐기물들이 지구에 또다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출시 일정을 밝히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이날 장 초반에 16만 2천 원까지 올랐고요. 50일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카오와 삼성 SDI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7위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의 주가 상승 재료는 먼저 전기차 출시 기대감입니다. 현대차는 이날 회사의 전용 전기차 브랜드의 이름을 아이오닉으로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이오닉은 전기적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온과 현대차의 독창성을 뜻하고 있는 유니크의 조합입니다. 일단 첫 차는 45 콘셉트카를 모티브로 해서 내년에 선보일 준중형 CUV입니다. 45는 현대차 포니 쿠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셉트카인데요. 작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된 제품입니다. 네, 이어서 2022년에는 프로페시 콘셉트카 기반 중형 세단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지난 3월 온라인으로 최초로 공개된 프로페시는 공기 역학적이고 우아한 실루엣의 디자인과 뛰어난 공간성이 특징입니다. 2024년에는 대형 SUV가 출시될 계획입니다. 또한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최초로 적용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인 20분 내로 충전 450km 이상을 달릴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승 재료는 미국의 니콜라와 현대차의 수소차 협업 기대입니다. 니콜라 CEO는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대차에 2번 협력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라고 하면서 협업 시 1,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기업을 세우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현대차에 대한 협업 의사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에 현대차와 니콜라가 협업할 경우 니콜라에서 얻는 부분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연료 전지를 현대차 쪽에서 공급하거나 미국 시장에서 수소 스테이션 등 수소차 관련한 인프라를 공동 구축하는 방식으로 니콜라와 현대차가 협업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맞물리면서 오늘 현대차는 장중에 11% 넘게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쓰고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한화솔루션의 에너지 솔루션 부분인 한화큐셀이 미국 에너지 소프트웨어 업체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이 미국 에너지 소프트웨어 업체를 인수하면서 에너지 솔루션 부문에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태양광 셀과 모듈 중심의 제조업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4차 산업 기반의 미래형 에너지 사업자로 진화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 한화큐셀은 이번 인수로 수익성이 높은 분산형 에너지 솔루션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태양광 모듈을 판매해서 수익을 냈지만요.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태양광 전력 패키지를 고객에게 임대한 뒤 전력 거래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사용자의 전력 사용 데이터를 수집하면 이번에 인수를 한 미국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로 사용 패턴을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요금 체계를 선택할 수 있고요.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다가 남으면 다른 사용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에서는 젤리 인수를 계기로 경쟁력 있는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분산형 에너지 시장에서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에 한화솔루션과 한화솔루션 우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현대차와 한화솔루션 소식으로 데일리하디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